그것마저도. 네. 왜냐하면 유격수는 선출이었거든요. 이루수는 저였고. 제일 다양한 폼과 다양한 각도와 넓은 범위와 이런 거를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친구가 유격수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열이 쭉 나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유격수는, 봤었던 것 같은데. 이학주가 봤죠. 체력적인 부담, 수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를 유격수를 쓸 필요가 있냐? MLB 뜨거운 이슈를 역시 더 뜨겁게 구워보는 MLBQ 시간입니다. 유격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왜 유격수가 스포츠에서 특히 야구에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한장희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격수에 대한 얘기를 거의 뭐 특집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왜 야구에서 이렇게 유격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은 2편 끝 마무리를 보시면은 여기서 확연하게 편집을 안 해주셔야 재밌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네. 유격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뭘까요? 유격수의 좀 어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예,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 야구에서 이제 내야수가 3명, 외야수가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1루수, 2루수, 3루수, 뭐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랬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공도 데드볼 시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깊숙한 타구가 날아갑니다. 뭐 이제 베이브루스 이전의 타자들도 힘 있는 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타자들이 친 타구가 깊숙이 날아가는데 공이 외야수부터 내야수한테까지 한 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야수가 내야로 던지는 공을 한번 짧게 끊어주는 그렇죠. 사람, 짧게 멈춰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컷오프맨인데 그렇죠. 그게 외야수보다 앞에 짧은 곳에서 공을 멈춰 세우는 스탑해주는 사람이 그렇죠. 필요하다 해서 쇼스탑이라는 개념이 붙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우리 표현으로 가면 간이역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네. 살짝 네. 거쳐간다. 중간에. 네, 네. 간이역. 한승역이라든가.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뭐 우리 세 분은 다 사회인 야구 네.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우리 팬들도 이제 야구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타구에 외야로 많이 갑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야죠. 예. 따라가서 누군가 컷오프 역할을 컷오프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보통 유격수가 많이 하는. 예.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2루 쪽으로 그러니까 우익수로 장타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2루수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팀은 유격수가 따라갔어요. 그것마저도. 네. 왜냐하면 유격수는 선출이었거든요. 이루수는 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계 플레이가 되려면 제가 거기 중간에 서 있으면 제 머리 위로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루수가 되게 약간 길 잃은 외딴 섬의 아이가 되는 그래서 그런 제가 보통은 마운드 위에 있었어요. 혹시라도 오면 그거 일루수 자리잖아요. 거기. 일루수는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야수 따라가면 되잖아. 우리는 컬오프맨이 필요 없었던 게 두산 팬분들 또 롯데 팬들 사랑 많이 받았던 임재철 선수 저희 팀에 들어왔어요. 임재철 선수가 사실 현역 때도 수비 좋았고 네. 또 어깨도 좋았잖아요. 강견이셨잖아요. 강견이죠. 네. 우리 팀에 중견수를 봅니다. 오. 중견수를 보는데 제가 볼 때 외야 뭐 좌익수 있을 필요 없어요. 혼자. 네, 필요 없고 제가 좀 거짓말 살짝 보태자면 외야에 커버할 그 정말 존을 100으로 본다. 네. 그럼 혼자 80을 다 봅니다. 그렇죠. 좌우 전부 다. 네. 그리고 잡아가지고 주자들 못 뛰어요. 못 뛰어요. 바로 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그러니까 그때 투수를 할 때 외야로 공이 나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높게 던집니다. 네. 낮게 해서 그라운드 볼 나오는 것보다 뜬 공 나와서 그렇죠.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높은 쪽 공을 많이 던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 그럴 거면은 유격수 오늘 주제 유격수는 그 기준에서는 갑자기 필요가 외야수로 없는데 바뀌는 건가요? 야수가 할까요? 중견수의 중견수로. 아니,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센터라인. 센터라인 네. 얘기하잖아요. 포스까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유격수가 이제 예전부터 보면 우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렇죠. 또 물리학적으로 당겨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당겨치는 구조에서 강한 타구가 가고 타구가 가장 많이 가는 위치가 이제 또 유격수 쪽, 네, 그러니까 네. 3루간을 지키는 그쪽 위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많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수비 능력이 제일 좀 안정적이고 1루에서 카운트를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의 선수들이 많이 배치된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네. 되게 정답이고 만약에 타구가 1, 2루간으로 더 많이 갔으면 애초부터 그 사이에 그렇죠. 지금 유격수 자리가 아니라 1루와 2루 사이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원초적인 질문. 네. 왜 우리는 지금 1루 방향으로 뛸까요? 3루 쪽으로 안.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나 그거 옛날에 그걸 했었었는데. 한번. 아니 예전에 네, 한번 네. 이거 먼저 생각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사회인 야구, 그러니까 연예인 야구 리그라는 걸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 뭐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도 있고 스타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한 번은 그 바둑 기사가 나오셨어요. 바둑 기사가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되게 유명한 바둑 기사예요. 네, 되게 유명한 바둑 기사인데 나오셔가지고 야구를 처음 해보시는 거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네. 딱 치고 3루로 뛰셨어요. 당연히 아웃됐겠죠. 근데 그때 저희 담당 PD가 저 사람은 선인이다. 뭔가 앞서 깨달은 게 어. 있다. 네. 선인이다. 왜 야구를 항상 1루 쪽으로만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반대쪽으로 뛰면 똑같은,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가 많으면 훨씬 더 활용을 더 잘했을 텐데 왜 반대로 됐을까? 제가 지금 생각이 네. 났는데요. 이것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으로 도는 게 편하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거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오른손 여기 다 아, 그러네요.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오른손잡인데 야구를 떠나서도 우리 육상도 생각해 보세요. 육상 맨날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죠. 네. 항상 왼쪽으로 돌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과거에는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많죠.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조차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 초까지는 왼손잡이는 데빌이다. 막이 들렸다. 아. 그거까지 표현을 한 시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위주로, 오른손잡이 위주로.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차 운전할 때 네. 우리가 보면은 엑셀이 오른쪽에 있죠. 네. 그렇죠. 브레이크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다 오른손잡이들 그렇죠. 위주예요. 일본도 그렇던데. 네, 그거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똑같단 핸들만 말이에요. 이쪽에 핸들은 있지. 오른쪽에 반대. 있고. 왜가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 딸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인데 되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렇구나. 노트도 쓸 때도 반대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사실은 다 오른손잡이를 맞아요.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야구에 뛰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뭔가 그런 생활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진화, 그러니까 익숙한, 예, 네, 예. 그게 익숙한 진화하면서 거죠. 그 네. 익숙한 네. 규칙이나 환경에 따라서 야구도 적용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야구는 진짜 모든 종목을 통틀어도 가장 언밸런스한 사실 스포츠잖아요. 그럼요. 한쪽으로만 쳐야 네. 되고 한 손만 던지고 한쪽으로만 뛰고 네. 사실 몸에 좋은 운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왼손 투수셨는데 네. 비시즌에 맞아요. 그 골프를 반대손으로 치셨어요. 아. 왼손 오른손으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회전축이 돌아간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골프라도 반대로 쳐야 이게 약간 원래대로 균형이 돌아온다고. 아.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학창 시절에 이제 야구부 친구 중에 재활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부 친구들 중에 진짜 착한 친구 많은데 나쁜 친구도 있잖아요. 있죠. 오른손 투수였어요. 투수가 재활을 하는데 재활하는 어깨로는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테니스 공을 잡고 던지는 거예요. 막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어요. 자기 몸의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 네. 그냥 벽에다가 던지면 왜 사람을 왜 던져요? 괴롭히고 싶은 거죠. 아니 그래야 타겟이 생기죠. 아, 이상한 친구네요. 나쁜 친구였어요. 네. 좋은 친구도 많았는데 그 친구는 나쁜 친구였어요. 프로 못 가죠. 못 갔죠. 가죠. 네, 못 갔어요. 15가 그럼 못 가요. 네. 그렇구나. 마음 잘 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만약 우리가 그 반대쪽으로 지금의 3루 쪽으로 만약 뛰었다면 유격수가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반대 위치가 아,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쪽이 이루수 이쪽이 그렇죠. 유격수가 되지 그럴 수도 않았을까요? 있겠죠. 네. 그냥 수학적인 거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공이 많이 가니까 그렇죠. 그쪽에 네, 이제 선수를 확률적으로. 배치를 하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유리가 됐고 사실 근데 이제 유격수라는 그 위치가 아까 저희가 뭐 앞선 편에서 이제 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수비가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위치가 또 유격수라고 생각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그러니까 뭐 물론 포수도 그렇고 근데 사실 포수는 말을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타자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타자가 옆에 네. 있고 하는데 근데 저는 유격수만큼 실제 플레이 내에서 말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야에서도 유격수가 중심을 잡아서 네. 이제 뭐 수비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외야 위치나 이런 것들도 그 아까 우리 말했던 뭐 좌중과 우중을 네. 가르는 타구에서도 유격수가 제일 시끄럽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 네. 중간 쪽으로. 그래서 뭐 어디 뭐 서드 뭐 세컨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왜 유격수가 중요한지를 하는 이유 중에 저는 좀 엉뚱하긴 한데 제일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상황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죠. 고개도 사실 제일 많이 돌리는 게 음. 유격수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포수는 늘 이제 이쪽 필드를 바라보고 그렇죠. 있지만 한쪽이죠. 유격수는 뭐 3루도 봐야 되고 1루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는 체력적으로도 좀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은 많이 한다 그건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유격수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네. 내야수 중에 제일 넓죠.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물론 이루수도 뭐 키스턴 콤비니까 그렇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유격수가 제일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3루수 그러브질도 좋고 송구 능력도 있는데 범위 좁으면 3루로 보내든지 그렇죠. 유격수 자리를 오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반경 자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맞아요. 유격수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형이 아이여서 그래. 왜요? 아이여서 말하는 게 체력이 드는 거야. 아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새벽 중계하고 저희- 와서 아니요. 저희 보세요. 저희 말하면서 지금 에너지가 차잖아요. 아니 저는 저도 이제 숏을 많이 봤거든요. 제 네. 사인 영화 할 때. 그러면 진짜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분한테 말하는 게 막 배심 5회 6회 되면은 또 막 지치죠. 이제 투수가 볼넷 내주고 막 주자 많고 이러면은 이게 말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팀의 유격수도 힘들어했어요. 저 때문에. 네. 계속 저쪽으로 더 들어가 뒤로 빠져 이래가지고 저희 팀의 유격수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3루수가 1루에서 더 먼데 왜 유격수의 송구 거리가 가장 길다고 하냐 이렇게 깊이 있어서 생각하실 그래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루 선상이 이렇게 2루에서 3루까지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유격수는 요 바깥에서 던지기 네. 때문에 아. 요게 훨씬 멀죠. 네. 보통 아, 백핸드로 그게- 잡아서 던져야 되는 어려운 동작도 훨씬 많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선수 출신은 아니라서 뭐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 송구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유격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삼루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앞쪽으로 오는 그렇죠. 타구나 아니면 많아봤자 이제 본인의 왼쪽 기준, 그러니까 유격수 쪽으로 가는 타구가 많은데 유격수는 앞으로도 오죠, 또 맞아요, 옆으로도 맞아요. 오죠, 좌우로도 오고 뒤로도 가는 타구가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좀 더 어깨 송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유격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짧은 타구도 있고 긴 타구도 있고 좌우도 다 가기 때문에 특히 짧은 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C자를 걸어서 잘라들어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일 다양한 자세로 공을 또 던져야 돼요. 아, 맞아요. 일루 예.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던지는 각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론 이게 2루 쪽으로 온다 해서 깊이 아니라 그럼 내가 몸을 틀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반대로 틀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회전해서 던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니까 제일 다양한 폼과 다양한 각도와 넓은 범위와 이런 거를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유격수가 그래도 내야에서는 제일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데려다 놓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네. 그래서 유격수의 그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몸값입니다. 네.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를 제외하고 포지션별 연봉이 가장 높은 포지션이 유격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만 해도 3억 달러의 뭐 린도어 선수 있고 그거 지금 AI 찾았죠. 타티스도 있고. 네. 그거 지금 시대가 반영돼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격이 되는 유격수가 지금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간 거지. 또 이제 큰 얘기는- 옛날로 얘기하면 아니 옛날이 또, 아니라 네. 그냥 아메리칸 평균으로. 네, 평균으로 따지면은 유격수가 실질적으로 한 7위, 9개 포지션. 그러면 높지 않죠. 네, 그러니까 7위, 그러니까 5위 안으로 잘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그 3명을 최근에 그렇죠. 꼽진 못했지만
공격력 좋은 유격수들을 최근에 많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몸값이 지금 평균적으로 최근에 올라간 것뿐이에요. 요즘 시대구나. 네, 딱 요즘 시대니까 그거를 이제 역대로 봐주라고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AI에 아까 저희가 이제 환장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아, 당했어요. 검증을 드리자면은 2019년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올라갔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리그의 유격수의 지표를 아까 말했던 뭐 WRC 플러스 뭐 그다음에 네. 뭐 수비 기여도 공격 기여도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9년부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때였던 공격 기여도가 2019년부터 급상승하거든요. 유격수가. 그러니까 네. 양수대로 올라가요. 근데 왜 그런 사건이 2019년에 있었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2019년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보비셋도 2019년에 데뷔를 해요. 그리고 뭐 코리 시거, 뭐 네. 트레이 터너 이런 선수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때 시기부터 음. 공격력과 뭐 도루 능력 이런 것들이 급상승하면서 그때부터 리그의 전체적인 유격수 지표들이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양수를 기록하다가 2024년에는 처음으로 100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너 앤더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네. 합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바비히트 주니어가 2022년, 23년 그리고 아까 이제 에런 저지 피해자 모임 회장으로 뽑힌다고 했던 그 2024년이 이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가 절반은 맞은데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서 뭐 2000년대 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때도 유격수에 대한 공격 선수의 그러니까 공격 포지션의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선수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트렌드 제일 쉽게 빠르고. 파악하시려면은 뭐 AI한테 이걸로 하세요. 10년 단위로 각 포지션별 연봉 순서를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얘기한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AI의 올바른 활용법을 가장 나이가 많은 송재우 의원으로부터 듣고 계십니다. 아니 어쨌거나 이게 좀 돌긴 돌겠네요. 저도 당연히 막 1루수에 이제 거포가 많았을 때가 있을 맞아요. 거고. 그럼요. 예, 어쨌든 뭐 3루수일 수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요즘은 이제 유격수가 좀 올라오는 추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최근 들어서 딱 그게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냥 어린 친구들은 어쨌거나 일단 유격수 야구 잘하면 일단 선발 투수, 유격수, 4번 타자 이렇게 뭐 4번 타자는 뭐 이제 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즘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시키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까지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리틀 야구부터 네. 여러 포지션을 한다곤 하던데 적어도 국내로만 한정 지으면 운동 능력이 제일 뛰어난 선수는 무조건 유격수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본인이 그것도 유격수를 그래요. 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격수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말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감독이 유격수 말고 3루수나 1루수 시키는 감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유격수를 하고 싶어 해서 음. 사실 대개 그 아마추어 팀들은 유격수를 누가 하느냐가 그 팀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모든 학년에 다 그 유격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유격수 하고 싶고 너도 유격수 하고 싶은데 제일 잘하는 친구가 유격수를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열이 쭉 나뉘더라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보잖아요.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아마추어 야구에서 그때 고등학생들 그러면 뭐 고교 유격수 뭐 4대장, 네, 네, 4대장. 5대장 의외로 같은 학년에 있어요. 예, 유격수 유망주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많나? 물론 이제 그래서 프로 들어와서 뭐 포지션이 갈리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지금 한명재 캐스트가 얘기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팀도 제일 운동 능력 있는 친구를 유격수로 박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한마디로 재능에 뛰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에도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 많죠. 지금 프로에 있는 90년생들이 제일 유명한데 네. 90년생들이 그 세계야구 맞아요. 청소년야구 그렇죠. 선수권대 우승했거든요. 뭐 그때 허경민, 유격수가 네. 누군지 아세요? 네. 그때 유격수가 오지환, 네. 김상수, 네. 허경민. 다 동기들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유격수는, 봤었던 것 같은데. 이학주가 봤죠. 아. 이학주가 넘버원이었어요 네. 그때. 그 외야 오지환, 뭐 아. 김상수 2루, 네. 허경민 3루 뭐 이랬대. 그래서 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선 유격수인데 대표 오면 유격수 못 봤다. 알파 메일을 가려야 되는데. 아. 근데 이학주만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네. 시카고 컵스 계약해서 가게 된 거고. 그 나머지 그 친구들은 학주가 넘버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요즘 그래서 이제 그 82년생들이 다 회상하는 네. 요즘 그게 맞는 것처럼 그쵸. 90년생들도 좀 그런 게 있구나. 네. 아.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 라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센터 라인 중에 사실은 유격수가 수비력적으로는 제일 수비를 강조하고 공격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은 포지션인데 오히려 포수 중견수보다 요즘 유격수 공격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거기 좋은 선수가 지금 이제 많아요. 타이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많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 현장에서도 약간 그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1번 타자 유격수 수비 공격 좋으면 최고입니다. 박찬호 보세요. 네. 김주원 보세요. 지금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공격까지 잘해 1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제 그뭐 베이스볼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그 마이너 리그 리포트 매년 이제 사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건데 포지션별의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매년 똑같이.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 포지션별로 해서 뭐 3루수, 1루수, 뭐 좌익수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밑에 딱딱딱 써가지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여기를 보는데 어떤 조건이 가장 먼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격수, 2루수는 예전에 무조건 수비예요. 그렇죠. 무조건 수비가 제 1픽이에요. 요즘 그게 조금 변해요. 네. 오, 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밸런스, 공수. 그러니까 예전엔 무조건 수비 깔고 네. 공격은 다음, 공격까지 잘하지만 땡큐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공격도 해줘. 왜냐면 그 트렌드가 지금 흐르기 그럼요.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바뀌고 있는 분위기 확실히. 우리가 이게 시대방금 내가 느끼는 게 우리 지금도 근데 국내 야구에서 팝타임, 네. 보수 네, 팝타임 기준 얼마로 보죠?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2초 정도 네, 보죠. 2초 2.00초 정도가 네. 해당하는데 지금 미국 기준 그거 아니에요. 1.95초예요. 1.95예요. 아시다시피 0.95초 차이가 상당히 되게 큰 거죠. 네. 1.95초가 평균이에요. 오. 이제는 보는 기준. 이제는 네, 그만큼 이제 포수의 송구 팝타임조차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되는구나.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 스카이튼 스케일 20부터 80까지 네. 있잖아요. 50이 딱 평균이잖아요. 50이 만약에 파워다. 파워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50 정도 파워면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5개 전후에 홈런을 홈런.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0을 줬어요. 네. 요즘은 20개 전후예요. 50개, 어. 20점이. 예, 50포인트 딱 중간이었는데 가운데가.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에서 내가 이 선수가 나 파워 50 받았어. 그러면은 메이저리그에서 20개 정도는 쳐 줘야지 중간 정도 파워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 이렇게 시대가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수비 유격수의 실책수는 그렇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막 드라마틱한 네. 변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격수는 꾸준히 실책이 많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상 어떤 리그를 가더라도.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장타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ISO라는 그 순 네. 장타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순 장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2002년 기준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순 장타율과 타율이 예전에는 타율이 유격수 타율이 이 정도고 순장 타율이 반대로 더 낮아야지. 이렇게 네, 순장 타율이 낮겠죠. 높고 타율이 낮던 지금 딱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 이제 수비적인 수비 실책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위원이 말한 것처럼 수비에 대한 실책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죠. 유격수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유격수 능력에서도 장타를 칠 수 있을 만한 유격수가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좀 필요한 트렌드가 됐다라는 게 데이터적으로는 좀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수비가 나쁘면은 어차피 유격수는 못 쓰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타티스 주니어가 되게 막 하이라이트 정말 플레이 많이 보였지만 사실 수비율이나 우리가 이제 세버매트선 네. 접근하면은 그렇게 좋은 수비수로 나오지 않아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부상도 많고 하니까 네. 외야로 나가. 오닐 크루즈 쫓겨나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수비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유격수는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공격력이 올라간 거죠.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은 그러면 트렌드가 지금 미국이 어쨌거나 우리는 보통 몇십 년 뒤든 몇 년 뒤든 따라가는 양상인데 한국도 트렌드가 지금 이쪽으로 좀 바뀌는 것 바뀌어가고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뭐 사실은 이거 꽤 오래된 얘기고 또 이 작년에 이제 김도영 선수 네. 아프기 전에 김도영 선수 때도 또 한 번 얘기를 했던 게 체력적인 부담, 수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를 유격수를 쓸 필요가 있냐?
유격수를 쓰면 지금 갖고 있는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게 사실 현장의 그러니까.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이 유격수인 거 자신 있지 않으면 포지션 옮기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좋은 유격수 자원이 올라오면 일단은 기존의 유격수들과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니 여기는 벌써 몇 년을 저 그러니까. 프로에서 뛴 선수들인데 떨어지면 이 선수들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당장 타격이 괜찮잖아요. 그럼요. 너 그러면 삼루가 삼루 좀 그러냐? 그러면 외야가 외야가면 부담 없잖아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좋은 유격수 자원이 그대로 유격수로 데뷔하기가 되게 어려워. 차라리 내야를 포기하고 외야 가서 데뷔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외야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KBO에 그 선수 중에 내야수 특히 유격수 출신 되게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선수들이 외야 수비가 너무 낯설어요. 외야 수비의 그 수준이 사실 이번에 WBC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제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함영재 캐스터가 부산 가서 3연전하고 갔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같은 눈여겨봤는데 게임.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손호영 선수의 중견수 기용이었어요. 작년까지 내야만 보던 선수가 물론 겨울부터 네. 훈련 외야수로 왜냐하면 이제 한동희 선수 돌아오고 하니까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포지션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같은 외야인데 좌익수냐 우익수냐에 따라 타구가 쉬는 방향에 다르고 그래서 선수를 본인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코칭 선수 해보신 스태프는 그렇게 분들도 해서- 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내야를 전담으로 보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외야로 빠져나가는 건데 훈련 좀 몇 달 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프로 중견수는 레벨에서. 아시다시피 사실 제일 외야에서 유격수처럼 그럼요. 수비 범위 넓고 자기가 잡아줘야 될 공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네. 커버가 돼요. 실제로 너무 이번에 그럼요. 너무 유독히 눈에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뜬 건 잡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판단, 펜스 플레이, 네. 정말 어려운 타고 났을 때의 처리 문제. 물론 이 선수에게 뭐 박혜민 선수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선수, 뭐 정수빈 같은 수비를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잡아줄 건 잡아줘야 되고. 특히 이제 공격력 네. 위주로 이제 그 감독님들이 원하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가면 공격력이 더 배가 되니까 네. 그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뭐 감독이나 코치 모르지 않죠. 아 이거 수비 마이너스가 됐지만 쓰겠다라고 하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안 뛰어봤던 포지션이고 그리고 구장을 우리 구장도 낯선데 원정을 계속 또 다니잖아요. 이게 경험 없는 선수들은 외야 가면 다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직은 공이 잘 안 감장이 보이는데. 높죠. 높아요. 네. 근데 밑에는 스펀지예요. 네. 안전 스펀지가 있고 위에는 시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공이 여길 맞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위에 맞으면 쫙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물론 연습은 하지만 연습할 때 타구가 실제 타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뭐 제가 저 송재호 위원하고 사석에서 자주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외야에서 잡으면 어쨌든 내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중계 플레이 컷오프맨을 넘기거나 네. 아니면 공이 빠지거나 네. 한 번에 홈을 던지면 메이저리그처럼 홈플레이트 정확히 와서 홈에서 보살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 그래서 부분이 늘 되게 그 얘기 차이예요.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랑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차이는 외야수들의 어깨다. 이 얘기 내야 많이 수업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번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팀만이 아니라 또 네, 타 다 팀에서도 그래요. 비슷하게 외야 경험 별로 없는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력 극대를 위해서 네. 그냥 억지로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 맞는데 뭐 우리가 퍼즐 맞추는데 안 맞는데 억지로 네. 끼면 낄 수 있을 네. 거잖아요. 잘라. 네. 막 그냥 억지로 우겨가지고 이런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만 툭 쳐도 네. 우루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손아섭 선수 원래 네. 부산고 유격수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김재호 같은 류의 기다림 후에 그런 대기만 성형 유격수가 지금은 아예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 아마추어 이거 너무 우리가 유격수 얘기하다가 멀리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그
아마추어에서 수비를 열심히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학교 수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과 후에 그 시작을 하면 보통 1시간 전쯤에 이제 보통 그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연습을 해요.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은 방망이를 치거나 뭐 이런 수비 그 공격을 특히 이제 좋아하고 모여서 하는 수비 훈련을 많이 할 시간이 없대요. 투수들도 사실은 이제 공 던지는 거 많이 던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수비할 시간은 아예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아카데미나 이런 데를 가도 수비 안 하거든요. 공격과 공 던지는 그러니까 투수는 공 던지는 구속. 거, 예. 구속.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프로 스카우트의 눈에 띄려면 방망이 일단 잘 그럼요. 쳐. 네. 방망이를 잘 쳐야지 내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네.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유격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격수가 그만큼 수비에서 그렇죠. 중요한 위치라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할 말은 많습니다만 네. 이제 배가 슬슬 다시 고파지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유격수가 사실 그 부분도 우리나라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조금 더 수비에 대한 그 훈련도 좀 많이 하고 중요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안 그래도 대한체육회장이 요새 학생 선수들 그 수업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학원 다니는 건 괜찮고 학생 선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추가 훈련을 하는 건 학대냐 뭐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얘기는 예, 지금 그거를 이제 유승민 회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개선과 뭐 이게 뭐가 개선이고 뭐가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변화에 좀 조짐은 다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어도 뭐 중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사실은 직업의 선택에 대해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정규 그 수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나 스스로에 대한 선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제도적인 그 활용 이런 부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유빈 선수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실업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선수는 사실은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인 선수거든요. 그런 그 개인의 자유도 선택권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유격수들도 유격수로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KBO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KBO에서 마지막 유격수 MVP? 그러니까 누굴 것 같으세요? 마지막 유격수 MVP요? 네, 정규 시즌 MVP. 이종범? 그렇죠, 이종범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94년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4년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이제 유격수 MVP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정말 그 많은 이제 유격수 자원들이 뭐 3루로 가거나 뭐 다른 포지션 중견수로 가거나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유격수도 충분히 리그를 MVP를 탈 수 있을 만한 유격수가 나오려면 저는 그만큼은 좀 인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려고 하는 이제 야구, 그러니까 점수를 더 내려고 하는 야구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김도영 선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저희 이제 MLBQ니까 지금 김도영 선수가 그래서 유격수에 도전을 좀 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구단과 얘기도 잘 되고 해야겠죠. 이제 유격수에 도전을 해서 나중에 미래에는 메이저리그를 진출할 때 유격수로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격수는 다른 포지션 다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뭐 미국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유격수로 이만큼 성공한 선수고 미국에 진출할 때 유격수로 진출을 할 거야라고 하는 선수로 도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약간의 인플레이션 좀 있죠. 당연히 이제 워낙 그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유격수의 수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그럼요. 프리미엄이 붙죠. 근데 그 전에 3루 수비부터 그러니까 3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김도영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MVP를 맞아요. 받았을 때 MVP 시즌. 물론 김도영 선수가 전혀 제 말을 못 들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축하하면서 뭐냐면 수비를 빨리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꼭 MLB에 진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 선수가 이제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밴 게 특히 송구할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보폭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본인이 그렇죠. 괜찮거든요. 좋은 강하니까. 선수잖아요. 어깨를 믿고 앞발을 짚고 나가도 정말로 다른 선수의 보폭이 이 정도면은 이 선수는 절반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짧게 해가지고 던지는데 이게 여기서 되게 미스가 많아요. 그렇죠. 미스가 많고 보기에도 되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게 뭐냐면은 물론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수가 유격수로서 가게 되면 정말로 더 가능성 높아지거든요. 3루 수비부터 해결을 하고 왜냐하면 3루 수비를 잘하고 유격수 수비 원래 내가 유격수를 봤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대부분이 이 정도 공격 골을 치면은 이 선수의 포지션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어디를 가든 만들어져요. 네. 하지만 왜 유격수로 안 쓰는지 물론 그때 박찬호 선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데이를 데려왔어요. 그걸 떠나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유격수에 가서 내가 수비로서 안정된 모습을 못 보이는데 방망이 친다. 그러면 데려가더라도 너 포지션 바꿀 용이 있어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격수 데려가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렇죠. 시대가 지금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비 능력 유격수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팀 주전은 유격수라면. 이종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상대 팬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났던 선수가 이종범이거든요. 이종범의 그 현역 때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수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워낙 주력이 좋으니까 쫓아가서 웬만한 공을 잡아요. 네, 네. 잡으면 저기 3루 뒤에서 1루까지 노바운드로 던져. 그러니까 어깨가 무지하게 강한 네.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다라고 생각했던 게 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공격을 못하는 선수가 아니잖아. 공격도 거의 MVP급으로 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인정. 저 사람은 MVP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인데 아시다시피 이종범이라는 인물이 결국 이제 일본 야구를 거쳐서 외야로 나가잖아요. 네. 결국은 그 갖고 있는 순발력이 1994년이 베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하면서 결국은 유격수보다는 외야 포지션이 더 적합했던 거죠. 근데 국내는 지금 되려 외야에서 시작해서 내야로도 못 들어오고 그냥 타자로 끝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외야 시작하면은 사실 내야로 들어오긴 되게 어렵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히키야 1루? 맞아요. 예, 그 정도고 그때 그 이종범 선수 전성기 때도 나는 진짜 좀 지금 생각하면 웃겼던 게 이종범은 다 잘하는데 정면 타구에 약하다. 전문가들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그때도 어린 마음에도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 뭐 어쩌라고 뭐 이 선수는 뭐 그냥 100% 완벽한 뭐 정말 신이냐? 내가 그래서 좀 약간 그러면서 참 흠을 잡다 못해서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사실 그랬거든요. 대표팀에 나갈 때도 주전 유격수는 이종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팀에선 주전 유격수였지만 유지현이 이루수. 그렇죠. 나중에 프로 들어와서도 유격수로 출발했지만 그 유지현 감독도 결국은 이루수로 이루수 돌았단 말이에요. 전환했죠. 어깨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격수라는 위치가 정말 모든 걸 다 갖춰줘야 되고 넓은 수비면 강한 어깨 모든 걸 갖춰줘야 되는 자리인 건 틀림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만큼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체력적인 부담이라는 게 빨리 오는 거고 네. 쉽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좀 봐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예. 예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에 우리는 명유격수로 하는 계보를 보게 되면은 물론 공격도 좋지만은 수비 수비 위주죠. 위주죠. 지금도 이종범 같은 유격수는 보기 어려운 거죠. 네. 뭐 예전에 물론 이제 강정호가 40홈런도 네. 치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뭐 김재박, 그렇죠. 뭐 또는 뭐랄까 또 박진만, 박진만, 이런 유중일 뭐 유중일 전부 다 3할은 칠지언정 뭐 홈런도 그럼요. 막 많이 치고 막 이런 선수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수비는 그 시대의 최고. 최고였어요. 그렇죠. 네. 누구나 인정이죠. 지금 유격수 최고 수비 누구예요? 우리 KBO 리그에서 딱 안 떠오르는 거 보면은 뭔가 김주원 선수가 아무래도 제일 수비 아, 수비 얘기하는 겁니다. 수비 예. 딱 안 떠오르네요. 저는 없죠, 뭐. 저는 오지환이 제일 좋았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오지환. 그래도 오지환 물론 이제 오지환도 조금씩 네. 이제 나이 드는 티가 나긴 합니다만은 저는 수비만 놓고 보면 네. 심우준. 심우준. 심우준 선수도 있네요. 저는 심우준 어쨌든 뭐 좋은 그러니까 타격 능력에 비하면 그쵸. 뛰어나죠. 뛰어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공이 이쪽으로 가면 일단 안심돼. 네. 그런 유격수가 쉽게 우리가 금방 확 안 그렇죠. 떠오르는 네, 것처럼 지금 뛰고 있는 선수도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격 방망이 쪽에 선수들 그렇고 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그게 또 팬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너무 그쪽으로 무게를 많이 실어주다 보니까 선수들도 수비보다는 역시 방망이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아가 되는 거죠. 예. 먹고 살아라고 말하니까 앞에 이 수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되게 무의미해 보일 정도긴 한데. 근데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올해 선수 생활하는 선수들 보면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올해 그리고 길고 길게. 프로에 데뷔하는 그 빈도가 방망이 4할 2군에서 친다고 해서 1군 데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도 또 프로 신입 선수들한테도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수비가 괜찮으면 일단 1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아프면 기회 올 거고 이 프로까지 올 정도의 선수면 기회 주면 뭐 물론 재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 본인 성적들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쪽 재능이 타고나고 뭘걸 떠나서 수비 좋은 선수들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럼요. 오래 버틸 수 있고 정말 너무 방망이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주객이 전도되고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고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대 유격수 같이 그렇게 확 이건 아니지만 네. 그런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공격도 받쳐주는 네. 한방 능력도 있는 이런 선수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쪽이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럼요.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선수층의 차이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아까 저희가 코너 그리핀이랑 막 이제 데뷔한 그렇죠. 이런 넘버원 유망주 맥고니글 같은 선수 네. 이런 선수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3대 유격수 같은 그런 선수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뭐 유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은 포수에 대한 얘기, 포수 3대장 이야기, 각 포지션별 3대장 이야기. 네. 유격수니까 이제 오늘 한 거죠. 그죠? 포수도 근데 그 시절에 있잖아요. 누구요? 그 뭐 퍼지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3대 포수 이런 건 3대 솔직히, 포수 이런 건 예, 없어요, 별로 사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게요. 만들면 만들겠지만 뭐 가면서 뭐 별로. 퍼지 뭐 베리텍 그것도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좀, 그래요. 그러고 뭐 보니 또- 3대 포수는 못 들어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버스터 3대 포지 유격수. 그 언저리에 또 포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가만히 그러면 3대 3루수, 3대 1루수, 3대 1루수도 없어요. 없어요. 3대 중견수 없잖아요. 없어요. 유격수가 그러니까 특별한 포지션이긴 네. 해. 그렇죠. 특별한 포지션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는 뭐 녹화는 지금 오늘 하루에 다 떴는데 유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습니다. KBO리까지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네. 자, 우리 한명재 캐스터는 나중에 총재님으로 밀어줍시다. 왜 이러세요? 저를 벼랑으로 미시는군요. 그럴 일은 없고요. 계속해서 MLBQ에서 MC를 달달달 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오늘 유격수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뭐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배고파서 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클로징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송재 위원께서. AI를 잘 쓰자. 잘 쓰자. 메타를 참고해서 질문을 잘해야 질문을 된다. 잘하자. 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거를 AI로 돌렸죠라고 하는 순간 약간 이 네. 뜨끔해가지고. 뭐 뜨끔해요. 네. 서로 오는 건 나쁜 거 없죠. 그거 알죠? AI 비서들이 요새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 주인은 어. 이래저래 서로 욕한대요. 얘는 싸가지가 없니 뭐 자기들끼리 그런 방이 있대요. 논문 AI로 써서 뭐 지금 대학교 난리라는데 뭐 그렇지만 않은데요. 뭐. AI 시대에 저희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인 저희 MLBQ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